안녕하세요. 박명진의 북포유. 오늘은 글의 품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이기주 작가님의 글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삶이 곧 하나의 문장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글에 있는 품격처럼 우리의 삶도 품격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묘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 글 내용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은 본인을 작가이자 러너라고 적어달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글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내 언어의 습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나의 글에 대한 품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문장 한 문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책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글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은 어떻게 글을 쓰시는지,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해야 좋은 글을 쓰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글을 쓰는데 사실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릴까봐 또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글을 쓰시는지 이 글을 읽고 제 마음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 글을 쓰는 방법은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작가님은 이 책 내용 그리고 언어의 운동 책 내용을 보시면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을 참 관찰을 잘 하세요. 나도 분명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나는 무심코 넘긴 그런 일들을 작가님은 세세하게 관찰하면서 그에 대한 에피소드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관찰을 잘 하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글을 쓰자인데요. 작가님은 이 책을 다 쓰신 다음에 그 초고를 어머님께 보여드린다고 해요. 어머님께서 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혹은 이 문구는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밑줄을 그어주시고 그에 대해서 작가님이 다시 한번 쉽게 표현하는 글을 쓰신다고 하네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한 그 내용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쓰는 그 글이 정말 좋은 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 습관을 들여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우리가 새해 첫날 다짐을 하지만 그 일을 1년 365일 매일 동일하게 반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고요. 글쓰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간 동안 글을 쓰시고 그리고 매일 러닝을 하신다고 합니다. 김훈 작가님께서는 매일 하루에 원고지 5장 분량의 글을 쓰시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셨다고 하네요. 우리가 글을 쓰고 싶다면 매일 A4 반 페이지 이상은 글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나만의 개성 있는 문체, 나만의 개성 있는 시각을 가져라입니다. 사실 개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개성 있는 표현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지? 나만의 개성 있는 시간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개성이 있으신 분 같아요. 각자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일단 써보시고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백을 가져라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서 빽빽하게 글을 쓰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백이 참 중요하다. 동양화 같은 경우는 여백의 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여백이 없이 빽빽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너무나 답답해서 그 그림을 보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줘서 공백을 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백은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여백이라는 것은 원래 무언가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주도록 약간 공간을 비워두는 거죠. 공간을 비워두는 그 여백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 글을 빽빽하게 쓰시기보다는 한 문장 걷어내시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수히 고쳐 쓰라는 겁니다. 퇴고 작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잘못된 문장이 있는지, 비문이 있는지, 혹은 오탈자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계속 그 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고치는 작업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글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고쳐 쓰는 작업을 하시는 것처럼요. 우리도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글을 보여주고 그에 맞춰서 더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내 생각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작업을 반복하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의 품격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 한복판에 앉아서 푯말을 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 푯말에는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쳤대요. 어떤 한 여성분이 와서 문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다 지갑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구의 내용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앞의 문장에서는 그래서 시각장애인인데 어쩌라고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뒷문장에서는 내가 볼 수 있는 이것을 저 사람은 볼 수 없구나 하는 마음의 아픔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런 글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가님의 글 품격처럼 품격 있는 한 주 살아보기.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고 나서 내 묘비명에는 어떤 글 한 문장이 쓰여지면 좋을까? 한 문장 써보기. 두 가지 우리 생각해 보면서 글의 품격 더 즐겁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